안녕하십니까. 신의교대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그리고 이스라엘 상황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한 방향, 즉 36기갑 사단이 최정예 사단이죠. 해안선을 따라 쭉 내려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해안선에서 갑자기 스탑해서 도심으로 훅 꺾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군이 노스 가자라는 도시 그리고 가자 시티라는 도시 두 군데에서 동시에 도심 골목길, 그러니까 완전히 시가전, 이를테면 지도를 보면 완전 헬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헬 지역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 이스라엘군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가전을 각오하고 시가전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인데 어떤 상황으로 이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군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우크라이나 전황 먼저 보겠습니다. 병력은 여전히 많은 병력을 사살했습니다. 890명의 러시아군을 사살했다라고 밝혔고, 전차는 5대 격파, 장갑차 16대 격파, 병력 890명에 비해서 전차와 장갑차는 턱없이 적은 숫자죠. 그러니 거의 대부분 또 역시나 러시아군은 스톰제트 형식으로 고기 방패 스타일로 무의미하게 보병들을 그냥 밀어넣고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고요. 차량은 23대 격파, 특수장비는 2대 격파, 야포는 21문 격파, 다른장 로켓 2문 격파, 그리고 무인 항공기는 3대 격추했다라는 전과가 나와 있고요.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주요 전선에서 57회의 교전을 했다. 그리고 6개 방면에서 격퇴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공수가 완전히 전환된 거죠. 격퇴했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으로 봐서 이제는 우크라이나의 대공세라고 했던 6월부터의 공세는 끝난 거죠. 그리고 러시아가 공세를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금은 대선을 할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반면에 푸틴 대통령은 대선 출마 선언했죠. 대선하겠다라고 했고, 젤렌스키는 대선할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 라고 한 것은 젤렌스키가 지금 당선될 자신이 없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제가 봐도 지금 이 젤렌스키가 당선될 가능성이 좀 적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작년 같았으면 젤렌스키가 당선이 됐을 텐데 지금 이번 대공세라고 했던 게 실패로 드러나고 있고, 또 그러면서 지금 이 이스라엘 전쟁이 발발하면서 모든 관심이 이 중동으로 쏠리고 있고, 그러면서 더욱더 어려운 상황에 봉착되고 있으니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좀 더 뭔가 새로운 전환점을 바랄 수가 있겠죠. 그 희생양이 젤렌스키가 될 수가 있고, 그게 뭐 희생양인지 아니면 자초한 일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초청을 거부했다라는 건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바이든 대통령과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고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젤렌스키가 트럼프가 24시간 만에 이 전쟁을 끝내겠다고 하는데, 이 우크라이나에 와서 보면 나는 24분 만에 그 전쟁이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설득할 자신이 있다 라고 해서 트럼프를 초청했죠. 그런데 트럼프는 그걸 거부했습니다. 나는 너 초청에는 안 가. 그러다 내가 따로 알아서 내가 직접 확인할 거야 라는 건데, 여러분들 이 미국 지난 대선 상황을 쭉 지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젤렌스키보다 직전 대통령인 포로셴코 대통령과 친했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인 헌터 바이든과 우크라이나 정부, 또 우크라이나 국영 석유 기업, 이런 에너지 기업하고 가졌던 커넥션, 이런 것들을 수사해 달라라는 것을 포로셴코가 들어줬죠.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 정권이 바뀌었고 또 미국 정권도 바뀌었고, 이 우크라이나 정권이 바뀌면서 그 헌터 바이든 관련한 그 수사를 유야무야 넘어가 버렸죠.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는 바이든파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젤렌스키와 바이든은 특수관계다, 내가 거기 왜 가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어렵게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뭐 전 세계에서 우크라이나 이거 과거 베트남처럼 뭐 오늘 무기 갖다 주면 내일 암시장에 해서 러시아라고 하고 이런 거 아니야?
이제 이런 그 의혹들이 많죠. 그리고 그런 비리들 계속 지금 뭐 수사하고 있는데, 자, 우크라이나의 전 국방 차관을 비리 혐의로 기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리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데, 국방 차관 여러 명인데 그 중에 이제 한 차관이 이 피복 납품에 개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물을 받고 불량 전투복을 납품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또 알려지고 있는 소식들을 보면 병역 비리, 군납 비리가 너무나 만연해 있다. 그래서 돈을 받고, 여기 있는 고위 관료들이 돈을 받고 군대를 빼주거나, 군대 가면 지금 이제 전선에 가야 되니까 빼주거나, 아니면 군대를 가도 보직을 전선이 아닌 후방 지역의 뭐 어떤 이런 쪽으로 보직을 이동시켜주거나, 과거 우리나라에도 그런 의혹들이 아주 많았죠. 지금은 뭐 전혀 그런 의혹들이 없지만, 과거에는 굉장히 만연했던 그 병역 비리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금 이 전쟁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그런 병역 비리, 그리고 군납 비리가 너무 만연하다. 그런데 이제 이러다 보니 저 따위 짓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세금을 이렇게 아껴서 보태줄 이유가 있냐? 이제 이런 게 되는 것이죠. 자, 러시아는 잘로즈니 우크라이나 총참모장의 최측근 보좌관을 제거했습니다. 생일 선물에 폭탄을 넣어서 제거를 했는데, 자, 폭탄 터진 현장이에요. 잘로즈니 총참모장의 부관이에요. 차이티아코프 소령인데 이 사람이 생일이었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즉 총참모부에서 여러 명에게 생일 선물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생일 선물에 집에 와서 이제 풀어보지 않겠습니까? 장난감 수류탄들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보시다시피 딱 봐도 장난감 수류탄이죠. 그래서 이 소령의 딸이 장난감 수류탄이다 하고는 이제 가지고 놀다가 그 중에 한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은 겁니다. 그런데 뽑히는 소리가 심상치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차이티아콥 소령은 이게 지금 진짜 수류탄이구나 하고 이제 그 딸이 안전핀을 뽑고 이제 던졌는데, 가만 놔두면 딸이 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소령이 딸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그 수류탄을 덮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폭살을 했고 딸은 살았고, 덮쳤기 때문에 이제 폭발이 이 정도밖에 안 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수류탄, 장난감 수류탄이라고 하는 진짜 수류탄을 선물한 사람은 총참모부 내에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지금 이 주변을 샅샅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상황인데, 어쩌면 이 잘루즈니 총참모장에게 보내는 경고 메시지가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EU는 우크라이나 그리고 몰도바를 회원국 후보 절차에 지원할 것이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몰도바 각각 둘 다 러시아와 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몰도바도 이 트란스니스트리아라는 지역이 우리는 러시아로 갈 거야 하고 분리 독립 운동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도 돈바스 지역이 그러고 있죠. 그래서 이 두 나라를 EU, 나토는 아니고 EU에 먼저 가입을 하는, 여기에 지원한다. 아마 EU 가입하고 안전보장, 다른 방식으로 안전보장 지원받고 해서 좀 끝내라, 뭐 이런 쪽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보렐 EU 외교안보 대표는 이 중동 때문에, 즉 이스라엘 사태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잊으면 우리도 패배한다. 그러니까 잊으면 안 된다. EU, 나토, 우리는 지금 이 우크라이나 잊으면 안 되고 계속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것으로 봐서 거의 많은 나라들이 야, 우크라이나 진짜 지겹다, 지겨워. 계속 해줘야 되냐? 이런 게 팽배하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러시아는 3주간 아우디우카에서 기갑 차량 350여 대를 손실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47기계회단이 자기네들이 정리해서 밝힌 건데, 전차 100대가량, 그리고 장갑차 250대가량을 파괴시켰다고 해요. 그 정도로 지금 아우디우카에서 처절하게 붙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우크라이나는 소형 상륙정으로 헤르손 일대 장갑차 양육을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BTR-4E 30mm 기관포 장착한 차륜형 장갑차가 실려가고 있는데, 이거 우크라이나가 찍어서 공개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도보를 확보하러 우크라이나 해병이 남쪽으로 들어갔는데 화력이 딸리니까 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이 30mm 기관포가 달린 이런 장갑차를 보내줘서 이제 이러면 한번 해볼 만한 거죠. 진작에 이랬어야 됩니다. 진작에 했으면 물도 다 빠지고 없을 때 그때 건너갔으면은 수월하게 건너갔을 텐데, 지금 물도 다 찼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상륙자가 아니면 건널 수도 없는 상황이 되는데 너무나 자신들의 병력을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움츠리다가 지금 굉장히 큰 기회를 여러 군데에서 놓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크라이나는 M1 전차와 레오파르트 1 전차로 편성된 제4기갑여단, 제5기갑여단 개편을 완료했다라는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뒤에 이 M1 전차의 차체 전면 장갑이 보이죠? 그리고 M1 전차 포탑 후면이죠. 그래서 포탑을 한번 뒤로 돌리고 있는 모습 같은데, 이래서 우리 M1 전차 있어 라고 하고 이렇게 4기갑여단의 마크가 새겨진 버클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우리 부대야 하고 보여준 거죠. 그래서 4기갑여단은 M1A1 전차 그리고 T-72 전차 등으로 꾸려져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5기갑여단은 레오파르트 1A5 전차 독일로부터 받았죠. 그거로 온전히 다 구성을 한 기갑여단 2개가 지금 이제 편성됐다라는 건데, 뭐 이런 거 동원해서 건곤일척 승부 한번 내야 되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동계 공세용 드론 그리고 전차를 준비하고 있는데 최후 대공세다라는 거죠. 저는 최후라고 봅니다. 6월 달의 공세, 사실은 그때 정말 건곤일척의 승부를 봤어야 되는데 그때 너무 찔끔찔끔 했는데 이제는 더 미룰 수가 없죠.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 이후까지 라스푸티차 기간인데 이제 11월 중순 다 돼 가죠. 그러니까 라스푸티차 끝나가는 기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때 마지막 공세를 해봐야 된다. 왜? 어차피 이런 식으로 가면 젤렌스키는 아웃인 거죠. 그러니 모든 전쟁은 정치의 연속선상에 있고 정치의 마지막 수단이 전쟁이죠. 그러면 자기가 권력을 잃게 되면 어쩌면 이 전쟁을 하는 동안 정말 바르게 숙청 작업을 하는 것도 있을 테고, 아니면 순수하게 정치적 목적으로 자신의 정적을 제거한 것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때문에 나중에 발목이 잡힐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최후의 대공세, 뭐 다 파괴되든 말든 한번 해보자 라는 게 지금 그 계획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우크라이나 상황 봤고, 자, 이 사진 한 번 더 보여드리면요. 바로 스톰 섀도우 미사일 3발을 맞은 이 흑해함대의 초계함 아스콜드죠. 그래서 지금 뭐 격침됐다 안 됐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크라이나에서는 격침시켰다라고 했지만 격침은 되지 않고 거의 뭐 격침이나 마찬가지죠. 이거 재생시키는데 새로 건조하는 가격보다 더 나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완전 박살이 나서 뭐 격침이 됐든 말든 이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절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박살이 나 있는 사진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상황 보겠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패턴으로 가자지구 지상전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해안도로로부터 완전히 차단하고 도심 진입에 들어갈 것이라는 기존의 예상을 깨고 노스 가자와 가자시티 도심에 대한 지상군 진입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노스 가자와 가자시티에 대한 도심 진입작전을 개시했으며 대대적인 화력 지원이 실시되는 가운데 하마스 각 거점에 대한 소탕전이 진행되고 있다고 이스라엘 육군이 현지 시각 11월 7일 밝혔습니다. 이번 도심 진입작전은 11월 6일 텔아비브를 방문한 윌리엄 번스 CIA 국장의 임시 휴전 요청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번스 국장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측에 인질 구출 작전을 위한 제반 정보를 공유하며 인질 안전이 확보되기 전까지 지상작전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지만 이스라엘 측은 하마스 측에 시간을 주면 전열을 가다듬고 민간인 틈 속으로 더 깊게 파고들 것이라며 미국의 휴전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각으로 11월 6일 오전 남부작전사령관 야론 핑켈만 소장이 최전선을 찾아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도심 진입작전을 지시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날 이스라엘군 야전지휘부는 보병, 기갑, 포병, 공병 지휘관들을 소집해 하마스의 도심 저항 거점을 효과적으로 격파하기 위한 재병협동 방안을 논의하고 작전 개시를 선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공격 방면의 민간인 거주구역에 대량의 전단을 살포하고 경고방송을 실시한 뒤 압도적인 포병 화력을 쏟아붓고 지상 전투병력을 투입하고 있는데요. 하마스 조직원들은 민간은 물론 병원과 학교에 방어 거점을 세우고 노약자들을 인간 방패로 삼아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현지 시각 11월 6일부터 별도 결정이 있을 때까지
살라 알딘 고속도로 축선의 인도주의적 대피 회랑을 개방하고 이곳으로 대피하는 민간인들을 보호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발표 이후 이스라엘 측은 고속도로 주변에 대한 폭격과 포격을 모두 멈췄고 다수의 드론과 헬기를 고속도로 상공에 띄워 남쪽으로 대피하는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을 엄호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주변의 폭격과 포격이 멈춘 것과 달리 이스라엘 지상군의 주 타격 방향인 해안 인접 지역에는 엄청난 양의 폭격과 포격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마스 조직원들은 이 일대의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 수영장, 놀이공원, 병원과 같은 시설은 물론 심지어 그들이 신성시하는 모스크에 지휘소나 관측소를 짓는가 하면 아예 어린이 놀이시설 건물에 다른장 로켓 지하 발사 기지를 만들어 아이들을 인간 방패로 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전쟁 범죄 행위는 가자시티 서부의 자이툰 지역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식별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자이툰 지역 곳곳에서 발사되는 가삼 로켓의 도발 원점에 다수의 인간 방패가 묶여 있어 공습 대신 지상 보병부대를 투입해 제압하는 어려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군은 알샤티 캠프와 셰이크 라드완 지역의 도심 블록들을 하나둘씩 점령하며 비교적 빠른 속도로 도심으로 접근하고 있는데요. 전쟁 이전에는 주민들을 착취하며 폭정을 일삼고 전쟁 이후에는 주민들을 방패로 삼아 유혈 선전전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는 하마스 범죄자들, 이번 전쟁을 계기로 부디 완전히 박멸돼 신의 심판을 받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 이스라엘군의 에이탄 차량용 장갑차죠. 무려 32톤이나 하는 엄청난 중장갑차, 차량용 장갑차인데 이번 전쟁의 첫 실전 데뷔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강력한 공세를 펴고 있는데 저 전선 지도를 보면요.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갔어요. 원래는 제가 예상하기로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여기와 해안을 완전히 이어버리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에서 꺾어 들어갔습니다. 이 도로 여기 꺾어 들어간 이 기점을 중심으로 여기가 가자시티, 그리고 이 꺾어지는 부분 바로 위가 노스 가자입니다. 그래서 노스 가자 지역에서 한 갈래로 들어가고 가자시티 북쪽에서 서북쪽에서 한 갈래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양쪽을 때리고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때리고 있고. 자, 그런데 이 지역까지는 사실은 좀 개활지도 좀 있고 건물도 좀 듬성듬성 있고 했는데 지금 이제 이 지역들은 완전히 아주 촘촘한 헬 지역이죠. 정말 이제부터 가혹한 시가전이 진행될 것 같은데, 자, 여기 폭격 현황을 보면 전투가 여기 이제 계속 많이 벌어지고 있고 아주 많은 폭격과 포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 선이 있습니다. 여기 노란색으로 도로가 있죠. 이 선이 민간인들이 이쪽으로 가라, 그러면 여기는 거들이지 않겠다, 그리고 보호하겠다 라고 하는 회랑이에요. 이 회랑. 그래서 이 회랑으로 가라라고 문자 메시지 보내고 또 SNS 보내고 음성 메시지 보내고 전단지 살포하고 했던 바로 그 회랑인데, 이쪽으로 나가고 있는 그 민간인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있어요. 아니,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을 이스라엘군이 지금 보호하고 있다고? 그건 뭐냐? 민간인들이 피난 가고 있는 게 눈에 띄면 하마스들은 이들을 잡아서 건물에 그냥 집어 넣어버린다는 겁니다. 왜? 방패 삼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이 사람들, 동영상 보시면서 보시겠는데요.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을 헬기나 드론으로 계속 보면서 이 회랑 외에 갑자기 사이드에서 들어오는 차량이나 이런 그 군사적 용도의 차량들, 허가받지 않은 차량들이 들어오면 바로 그냥 공격 헬기나 이런 데서 헬파이어 미사일 쏴서 파괴시켜버려. 왜? 하마스가 지금 잡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남쪽으로 다 내려갈 때까지 이런 식으로 대피 보호를 해주는 참 아이러니한 이런 상황입니다. 즉 민간인 피해를 최대한 줄이겠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도심 수색 작전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 도심 수색 작전, 이 보시면 이거 차도 통행이 안 될 정도로 아주 좁은 골목길 아닙니까? 이런 데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있는 거죠. 이런 것들. 자, 여기는 민간인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민간인이 없다 생각하면 그냥 폭격해서 그냥 다 부숴버리면 되는데, 민간인들이 있다 생각하면 이 콜렉터럴 데미지, 그러니까 이 부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또 민간인 학살 이런 그 선전전에 활용될 수 있으니까 피해가 있어도 이렇게 보병을 먼저 집어넣는 이런 수색 작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보병이 들어가서 수색 작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뭐 여기가 지금 유치원입니다. 유치원 한켠 벽에 이런 식으로 다련장 로켓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하마스의 가삼 로켓이 다련장으로 묶여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지금 유치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엄청나게 포격이 날아오는 것을 원점 확인했다. 그러면 여기 유치원이니까 아이들을 지금 인질로 하마스가 잡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원점 타격, 대포병 사격해서 여기 날려버렸다. 그럼 하마스들은 여기에서 자신들이 잡고 있었던 그 어린이, 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죠. 그 어린이 다친 또는 죽은 그 시신을 들고 와서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당했다. 안고 있는 그 놈이 사실은 하마스인데 뭐 똑같은 거죠. 옷 사복 입고 있으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당했다. 사실은 자기가 이 인질로 잡고 있었으면서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여기 한번 동영상도 보시면서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또 지하에서 그냥 마당에 그냥 이 다련장 로켓 구멍이 나와 있어요. 여기는 또 모스크입니다. 아니, 신성시해야 되는 모스크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은 민간인을 보호하면서 전투하고 있고 하마스는 민간인을 방패로 해서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민간인을 방패로 하는 이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자,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이 지상작전, 뭐 자기네들이 승리한 건 당연하죠. 승리 후에 안전보장 책임은 IDF, 즉 이스라엘 군이 맡을 것이다. 그 말은 가자 지구에 대한 일정 기간 동안 이 군정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고, 이런 식으로 시가전이 치열하게 이제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일 대비 추가로 죽은 전사한 이스라엘군은 2명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적어요, 어제는. 그리고 미국은 이라크에 지금 2군데, 시리아에 2군데 미군 기지가 공격받았죠. 그래서 총 미군 부상자가 46명이 발생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지금 열받아 버렸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라크 정부가 이들을 통제하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라고 하는 이 완곡한 표현으로 이라크 정부를 압박해서 이들이 좀 해결해라 라는 건데 이제 인내력이 바닥이 나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총참모장 할레비 총참모장은 F-35 이스라엘 전투기 F-35 있죠. 그 기지를 방문해서 우리는 F-35로 중동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이 F-35로 가장 멀리 가야 될 중동 지역이 이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태의 배후에 있는 최종 보스 이란을 언제든지 스텔스기로 타격할 수 있다라는 이런 그 압박을 했고요. 그리고 이 서안지구에서 제논시티에서 주로 시가전을 했는데 제논시티는 이제 완전히 클리어하고 그리고는 툴캄이라고 하는 도시까지 시가전을 확대하고 있는 서안지구 상황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미국이 바그다드가 공격당하고 뭐 이렇게 또 했는데 다시 이제 이번에는 스위즈로 다 막아냈어요. CLM으로. 그런데 이 이스라엘 채널 12는 이란에 대한 미국의 공허한 위협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 뭐 이란에 대해서 미국이 뭐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거 위협만 가지고는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의사결정자를 때려야 할 때다. 하메네이 죽여야 된다. 그 말이죠. 제가 심층 분석에서 주장했던 바로 금적금왕 헤드를 따야 된다. 이 말을 이스라엘도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시큐리티 뉴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좌파들이 하마스를 응원하고 있어요. 참 기가 차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누가 먼저 공격했나 이번에. 그럼 누가 나쁘냐. 또 의도적으로 민간인을 해치는 게 누구냐. 지금 이스라엘은 이런 식으로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도 최선을 다한다. 근데 하마스는 민간인을 방패로 하죠. 어린이를 방패로 하죠. 도덕적, 종교적 규율을 따르는가? 아니, 이슬람교는 원래부터 이렇게 폭력적이냐? 잔악하냐? 아니죠. 이들만 이러고 있는 것이죠. 중세 때 이슬람이 세력을 확대할 때는 그때는 뭐 기독교 지역을 공격해서 점령을 해도 이교도라 하더라도 세금을 2.5%만 받고 아주 적게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호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이 이렇게 확 퍼졌죠. 그런데 지금 왜 이 사람들이 이러냐? 이 사람들만 나쁘다 이겁니다. 팔레스타인인하고 달라요. 다른 건데 같이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은 평소에 주민을 착취하고 폭정을 일삼고 있죠. 자신들은 카타르의 초호화 리조트에서 생활하면서 이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을 죽이고 있죠.
그 팔레스타인과 하마스를 착각해서 반미에 활용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